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저 또한 안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내내 거의 날마다 하락하고 있는 증시, 투자자라면 하루하루가 참 곤혹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데드캣 바운스다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11월 FOMC가 있습니다. 이 FOMC에서 파월 의장, 그다음에 FOMC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방송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구글의 경우 클라우드 매출이 22% 성장, 즉 2분기에 1분기 대비 28%, 3분기에 2분기 대비 22% 성장이 있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22%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 클라우드 매출이 22%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들이 하락하면서 증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아마존은 플러스를 냈죠. 그래서 증시가 나스닥의 경우 소폭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빅테크들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거, 그거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즘 증시는 good is bad,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이고 bad is worse입니다. 나쁜 것은 더 나쁜 것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빅테크들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안 좋은 부분을 트집 잡아서 하락했고 나쁜 실적이 나오면 거의 급락을 했죠. 이렇게 증시가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장기 채권, 10년 만기 이상, 10년, 20년, 30년 만기의 채권 금리가 아직도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주 장중에 5%를 넘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소폭 내려서 지금은 4.8%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수준도 아주 높은 수준이죠.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거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기에는 이 채권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채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연관돼서 대출금리, 회사채 금리가 다 높아요. 즉 이렇게 채권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채권 금리가 상승한 이유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개월간 미국의 CPI, 특히 페드의 정책에 이게 곧바로 연결되는 핵심 CPI, 근원 CPI, 코어 CPI 상황을 보면 1년 내내 저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4% 초반까지 충분히 내려왔고 이미 이제 3%대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채권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는 반대로 오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이 진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하느냐? 재정 적자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회색 부분으로 나와 있죠? GDP 대비 피스칼 밸런스, 즉 재정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렇게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데 수입은 적다는 얘기가 재정 적자고 그 수입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이후 저수치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22년, 23년, 특히 23년 들어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죠. 연말까지도 아직 약 9천억 달러 이상의 채권 발행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적자 확대를 메꾸기 위해서 증가하는 채권, 이것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니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연준이 많이 사줬죠. 그런데 최근에는 약 1년 동안 미국의 페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아줬던 채권을 시장에 다시 도로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보시는 그림 무엇이냐? 오른쪽에 빨간 박스가 저렇게 많이 채권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excluding holdings of Fed and other central bank, 즉 Fed, 미국의 연준과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제외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들이 저렇게 2023년 들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미 알고 있죠.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고 있고, 그렇다면 해외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운용을 미국채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외 은행들이 사주면 되겠네 하고 살펴봤어요. 미국 국채를 해외 은행들이 얼마나 사주고 있는지 봤더니 아플싸.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 1년 동안 매달 해외 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주황색 가운데 선이 월에 400억 달러 정도 사줬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올해 초만 해도 3월과 4월에는 각각 900억 달러 이상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오히려 44억 달러 팔았고요. 8월에 사주긴 했지만 220억 달러밖에 사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그 연방정부 폐쇄를 탈피했죠. 일종의 모면하고 11월까지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났는데 보십시오. 7월과 8월에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고 있네요. 연준도 사주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미국 채권을 덜 사주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 많이 쏟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또 하나 이미 시장에서 지금 이거 사실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모양인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붉은색은 영래포입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일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검정색은 페드의 은행들이 맡겨둔 지준 예치금입니다. 그런데 영래포 금액이 저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2조 달러 넘는 돈에서 지금 1조 달러 수준으로 약 몇 달 동안 1조 달러가 사라졌는데, 그렇다면 그 돈이 증시에 들어갔든 채권에 들어갔든 아니면 지준 예치금에 쌓여야 되는데 변화가 없고 증시나 채권에서는 돈을 빼고 있죠. 저 돈만큼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해서 장기채를 내다 파니까 단기채로서 저걸 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 돈만큼 금융시장에서 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를 보면 1년 동안 지금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05조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1.05조 달러가 시중에서 흡수된 거죠. 채권을 내다 팔았고 그만큼 돈을 가져갔어요. 채권이 시장에 저만큼 늘어났는데 저것만 늘어난 게 아니죠. 미국 정부가 1조 달러 넘는 채권을 발행했으니 실제로 채권 발행은 더 많이 늘었다는 거. 그런데 그걸 사주는 해외 금융기관들, 해외 은행들의 채권 매입은 반대로 줄었고, 저 줄었던 만큼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미국에서 M2, 그러니까 시중 통화량을 2개월 전 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박스 절대 통화량이 저게 8월달 통화량입니다. 7월보다 줄었습니다. 약 1천억 달러가 줄은 거죠. 즉 시중 통화량도 줄고 페드에서 돈도 흡수해서 줄고,
그런데 돈은 줄었는데 미국 정부 채권 발행은 늘어났고 해외 금융기관들이 미국채를 사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었고 그만큼 돈은 줄어드는 만큼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대출 금리도 오르고 모기지 금리도 오르니 미국 경제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과 2일 미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올 텐데요. 금리 동결, 연말까지 동결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금리 동결이 더 이상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호재가 되려면 증시 반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으로 양적 긴축의 중단 또는 축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일부터 중단하고 축소할 수는 없지만 파월 의장이 적어도 연내 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QT를 중단할 수 있는 힌트 정도는 주어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페드의 구체적인 신호, QT 중단이나 축소에 대한 신호가 없이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증시 반등이 나온다. 예, 그건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없고요.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따라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언제 따라잡아야 되냐? 오로지 양적 긴축, QT가 언제 중단할 것이며 조만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힌트가 나올 때만 따라잡을 수 있다. 오로지 QT에 대한 신호만을 추적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증시는 결국은 반등을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나오는 계곡물이 바다까지 흘러가기 위해서는 댐도 지나고 폭포도 내려갔다가 막 어려운 과정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버티려면 현금이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때 시기에는 함부로 투자해서 안 됩니다. 즉 현금을 아끼셔야 된다.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미국 거시경제를 추적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오로지 양적 긴축이 중단 또는 축소된다는 그 이야기만 보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